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주문이 폭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무려 한 달에 1억 5천만 원이라는 매출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제조사와 연락이 되는 순간 소싱에서 성공이 되시는 겁니다. 안녕하세요. 소상공인 구독자 여러분, 김규리 팀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상품을 판매하면서 대박이 났던 경험을 3가지로 나누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첫 번째는 키워드로 대박이 났었습니다. KF94 마스크가 코로나로 인해서 구하기 힘든 상황이었었는데요. 검색을 했는데 KF94 마스크 100매 라는 키워드가 검색수는 75,000명이 찾는데 경쟁사가 300명밖에 되지 않는 정말 좋은 키워드였습니다. 350명밖에 경쟁사가 없으니 KF94 마스크 100매만 검색하면 제 상품이 9페이지 이내에서 무조건 검색이 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싸더라도 일단 올렸습니다. 다른 경쟁사도 이미 비싸게 판매가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 가격대에서 100원 정도 낮춰서 판매를 했어요. 일단 올려놓자마자 경쟁률이 있는 키워드다 보니까 판매가 계속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중에는 1페이지까지 진입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무려 한 달에 1억 5천만 원이라는 매출을 일으킬 수 있었어요. 키워드 선택이 중요하다는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된 계기였습니다. 그 상품을 지금까지 계속 팔고 있느냐? 지금까지는 판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공급사에서 공급이 되지 않은 부분도 있지만 상품들이 점점 가격 싸움을 하기 시작해서 한 매당 150원, 200원, 300원 계속 가격 경쟁이 300원 한 매 가격으로 노출시키다 보니까 저희는 KF94 마스크 100매라는 가격으로 3만 원대, 4만 원대를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1페이지에서 서로 경쟁하는 가운데 저희만 100매 가격으로 판매하다 보니까 지금 현재에도 순위는 있지만 예전에 정말 자동으로 팔리던 그런 시대는 끝났기 때문에 그 키워드로는 레드오션 시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키워드를 찾을 때 빨리 찾아서 선점하시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상품 수정을 최대한 가급적 안 하시는 게 좋고요. 만약 하신다면 한 달 텀으로 수정하셔서 네이버가 내 상품의 구성이 바뀌지 않았고 변경되지 않았다는 점을 어필하면서 수정을 해주셔야 저만큼 타격이 없으실 것 같습니다. 이후에도 새로운 키워드, 숨쉬기 편한 마스크라던가 귀가 편한 마스크라던가 여러 키워드는 계속 생성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키워드를 많이 찾으셔서 돈을 벌어다주는 키워드를 꼭 찾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우입니다. 키워드 선택도 중요하지만 성실함이 정말 중요한 경우예요. 제가 식품을 검색할 때 좋은 키워드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 중에 정보 키워드는 아무래도 생물이다 보니까 생물 키워드는 공수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고 배송 어려움도 있고 소싱하는 데도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래도 키워드가 검색량에 비해서 경쟁사가 굉장히 적었습니다. 기대하지 않고 올려놓은 상품이었습니다. 그래서 한 2개 정도, 많이 나가야 3개 정도 되는 판매량의 상품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어났더니 주문이 폭주가 되어 있는 거예요. 최소 한 물당 50개씩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지 싶어서 저도 검색을 하고 전복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봤더니 어떤 예능 프로에서 연예인이 정말 맛있는 전복을 감탄까지 할 정도로 나오는 거예요. 이거였구나. 2주에서 한 달 정도 꾸준하게 매출이 많이 나왔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키워드를 발굴해서 상품을 소싱을 하고 업로드해서 성실하게 꾸준히 해나간다면 언젠가 빛을 발할 수 있다는 거, 나의 노력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시고 꾸준히 키워드를 찾아보세요. 화이팅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소싱 하시는데 정말 어려움 많으시죠? 저 또한 처음에 1년 정도는 소싱이 정말 힘들었습니다. 동대문에 가서 옷을 직접 가져와서 판매도 해봤고 도매국 같은 데서도 상품을 소싱해서 판매도 많이 해봤습니다. 기회는 언제 오는지 아세요? 여러분 최첨에 위탁으로 진행하실 때 도매국으로 많이 진행한다거나 모노클랜, 도매매 사이트를 보시면서 상품을 선택하시잖아요. 그럴 때 판매자 보기를 해서 이 판매자들이 어떤 상품을 판매하는지 항상 유심히 지켜보셔야 돼요. 이 판매자는 이런 걸 제조하시는구나, 아니면 여러 생활용품들만 잡다하게 많이 있으신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 사람이 도도도매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좀 확인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이 사람이 제조사라고 확인이 되셨을 경우에는 그 상품 중에 가장 좋아 보이는 걸 하나 선택을 합니다. 당연히 키워드를 검색해서 나온 상품이겠지만요.
상품을 판매를 시작해 봅니다. 그러면 판매가 되겠죠. 주문이 들어가기 시작해요. 제조사와 연락이 닿게 됩니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에요. 제조사와 연락이 되는 순간 소싱에서 성공이 되시는 겁니다. 소싱이 어떻게 성공이 되냐면요. 제조사 대표님들께 저는 이 정도 판매가 될 것 같은데 혹시 다른 상품은 없으신가요? 여쭤보시면 도매국에 올라와 있지 않은 상품들이 쏙쏙 나한테 제안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제가 이 제품을 잘 팔게 되면 그 다음부터 소싱은 문제없이 진행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제조사 대표님과 신뢰가 쌓여서 새로운 상품들이 저에게 쏟아지게 돼요. 제조사 대표님의 인맥들은 다 제조사 대표님의 인맥이에요. 그래서 또 다른 대표님한테 내가 잘 아는 판매자가 있는데 너에게도 소개를 해줄게, 여기도 소개해줄게 하면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소싱은 제가 가만히 있어도 자동으로 되는 시스템이 되는 거죠. 여러분도 뭔가 하나 제대로 팔시게 된다면 소싱은 자연스럽게 입소문이 퍼져서 잘 되실 겁니다. 이런 점을 제가 얘기해 드리는 거는 열심히 하다 보면 기회가 계속 찾아오기 때문에 우리 소상공인 구독자님들도 꼭 경험하실 수 있는 부분입니다. 오늘 대박났던 경험을 3가지로 나눠서 안내를 해드렸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스토어를 운영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다음 편도 기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